안녕하십니까. 금요일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14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28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 이후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주지검 검사장의 관용차를 운전하던 검찰 직원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7월 30일 새벽 27살 A씨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18살 B양과 술을 마시다 함께 이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B양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양은 이날 처음 만난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모텔비까지 내놓으라며 따지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제 뭐 강제 추행한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술을 좀 먹었기 때문에. A씨는 당시 전주지검 검사장의 관용차를 몰던 운전기사였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실을 검찰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별다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1일 새 검사장이 취임한 뒤 다른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계약과는 다르게 고창군의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한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업체 대표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지난해 직접 생산한 하천 경사면 보강제 18억 원어치를 납품하기로 고창군과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100억 원대 규모의 갈곡천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특정 회사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고창군에 납품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이른바 유령 공장으로 눈속임을 했다는 겁니다. 상대하면서 뭐 생산도 하고 그래야만이 공장이 운영이 된다는 거지. 이거 뭐 유령 회사는 다름없는 것이지.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 했다는 결론입니다. 저희가 수산 받은 전량을 사왔는데 다 맞는 거를 그러니까 유통만 한 거죠, 한마디로. 붕괴 위험 때문에 지난해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고창 교촌지구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 이 업체는 이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6,400만 원어치의 보강제를 납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업체 대표 이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업체의 자금 운영 부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정된 뒤에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정치권은 시대상에 맞게 헌법을 고치자며 국회 헌법 개정 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4번째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전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개헌특위 김성태 위원은 현행 헌법이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왔고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 지정 토론에서는 한국 정치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정당의 민주화와 선거 제도에 대한 개혁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선거제도에. 그래서 단순히 이건 선거제도뿐이 아니라 좀 더 가능하다면 헌법적 가치로 이런 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별 토론회 때마다 가장 관심사인 지방 분권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역대 정권의 과도한 중앙 집권제는 일제가 남긴 식민문화의 산물이라는 의견, 또 지방 분권이 성숙되려면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에 과감한 이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지방 재정 관련된 권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헌법에 좀 담아서 정부 형태와 기본권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률이나 정치 관행을 고치면 될 문제를 전면적인 헌법 개정에 의존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개헌 논의에 국민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회는 11개 권역 토론회를 거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결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구상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본격적인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학들은 올해 모집 정원의 74%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다음 주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마지막 모의평가가 끝나자마자 학교마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지원할 대학을 결정한 수험생들은 자기소개서를 보완하는 등 꼼꼼하게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대학 정도는 소신껏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2개 정도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소서를 마지막으로 고치면서 수능 준비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남은 사나흘 시간 동안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 대학의 전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등급을 기준해서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최저 기준 달성 여부를 좀 꼼꼼히 확인하고 또 제출 서류인 자기소개서 같은 걸 충실히 좀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수시 대면 진학 상담실을 열고 입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고등학교 진학교사들이 1대1 상담을 통해 지원 대학과 전형 요강을 꼼꼼히 살펴줍니다. 올해도 대학 입시의 중심은 수시 모집입니다. 2018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모집 정원의 74%, 도내 대학으로 보면 80%가량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지난해보다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높아졌고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되며 수험생들은 최대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취업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한 대학교가 입학과 동시에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발음 연습에 여념이 없는 대학생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 시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표인 일반 학생입니다. 자신감 부족한 목소리에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둘 부족한 점을 고쳐가니 면접 등 취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차 쌓여집니다. 처음에 나갔을 때는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 시선에 쳐다보지 못하고 말을 해왔는데 두 번째 때는 사람들 시선도 눈도 맞추면서 말도 할 수 있었고. 지역의 한 대학교가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진로 심리 검사와 전문가 상담 등을 거쳐 프로그램을 짜 취업을 앞둔 학생뿐만 아니라 저학년 학생까지 참여토록 했습니다. 저는 먼저 견문을 좀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지 다른 일을 할 때 접할 때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측은 모든 학생들이 취업에 미리 대비하면 취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현장을 분석해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산업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짭니다. 한 발 앞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절벽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시가 마을 유래판을 설치해서 애향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복합문화공간 누에가 좋은 평가를 받자 이를 배우려는 자치단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농경문화로 형성된 79개 자연마을에 마을 유래판을 설치했습니다. 마을 유래판은 집성촌을 이룬 역사와 조상들이 정착한 경위를 담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자체를, 즉 소규모 자원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초석을 깐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분들의 사는 모습, 즉 생거 환경을 마케팅 재료로 쓴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완주군이 옛 잠입시험장 단지에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누에가 성공적인 문화재생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청과 동해시청 관계자들은 완주군 복합문화지구 누에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재생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공유했습니다. 복합문화지구 누에가 지역 주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중추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촉진하고 주민 공동체와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하반기 1차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흉부 방사선과 혈액 소변 검사는 물론 위암과 간암을 비롯한 국가 암검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오는 13일 전북대학교에서 채용설명회를 엽니다. 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곳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설명회를 통해서 채용 요강 등을 소개하고 상담 부스를 운영합니다. 전주 산업단지와 팔복동 철길 주변을 흐르는 금하천이 생태하천으로 정비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1월부터 내후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서 물이 마른 하천의 유지 용수를 확보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다리를 새로 놓기로 했습니다. 또한 철길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근로자와 주민 휴식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읍과 완주에 새로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정읍 농공단지는 오는 2019년까지 정읍시 이반면에 조성되며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 등이 입주합니다. 오는 2020년 완주군 삼례읍에 조성될 새 농공단지에는 전주와 완주의 기업을 도울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